우리 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해군 참수리 고속정보다 크기가 작고 기동성은 뛰어난 초고속정 개발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3일 배수령 20분에 최고 속력 60노트인 소형 초고속정을 민군 기술 협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기동성이 가장 뛰어난 것은 참수리 고속정으로 배수량과 최고 속력이 각각 130톤, 38노트다. 초고속정은 최고 속력이 참수리 고속정이 1.6배에 달해 기동성 면에서 이를 능가한다. 군이 개발할 초고속정의 길이는 20m이고 폭은 3m밖에 안 된다. 참수리 고속정의 길이가 37m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작은 셈이다. 초고속정이 승조원도 12명으로 참수리 고속정이 절반에 못 미친다. 군은 초고속정이 항속 거리를 300노티컬마일로 잡고 있다. 항속 거리는 함정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출발해 연료를 소진할 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군은 초고속정이 개발되면 연안 경비를 비롯해 침투, 수송, 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 LLL 해역에서 참수리 고속정, 유도탄 고속함과 함께 운용할 경우 작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초고속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선형, 고속 추진 시스템, 선체 구조 경량화 등 핵심 설계 기술과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종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안으로 민군 기술 협력 방식으로 초고속정 개발에 착수해 5년 내에 시제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초고속정이 개발되면 해경의 해양경비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업지도선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레저용 고속보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최고 속력 45노트의 20톤급 군사용 초고속정을 개발해 세계 곳곳에 100여 척 이상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비정보다 작은 초고속정 개발에 나선 군은 유도탄 고속함도 가볍고 기동성이 큰 기종을 개발 중이다. 군은 올해 안으로 기존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의 후속 모델인 200톤급 유도탄 고속함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톤급 유도탄 고속함과 함께 초고속정이 실전 배치되면 해군의 기동작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참수리 고속정보다 빠른 초고속정 개발 최고 속도는 최고 시속 100km가 넘는 다목적 소형 초고속정이 2021년 안에 개발된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민군 기술 협력으로 개발되는 이 초고속정은 배수령 20분에 최고 시속이 111km에 달한다.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기동성이 가장 뛰어난 참수리 고속정보다 속도가 1.4배 빠르다. 군은 초고속정을 연안 경비를 비롯해 적진 침투, 수송, 해상 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참수리 고속정보다 선체는 작지만 기동성이 뛰어나 서해 북방 한계선 방어 임무에도 투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해 LLL 해역에서 참수리 고속정, 유도탄 고속함과 함께 운용할 경우 작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정을 개발하려면 특수 선체와 고속 추진 엔진, 선체 구조 경량화 등 핵심 설계 기술과 안정적 조종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스웨덴은 2000년대 초 최고 시속 80km인 군사용 초고속정을 개발해 100여 대 이상 수출했다. 한편 군은 기존 유도탄 고속함보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차기 유도탄 고속함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트 엔진 개발이 가져온 초음속 항공기의 등장. 1947년 10월 14일 미 공군 테스트 조종사인 정레건은 로켓 항공기 벨 X-2를 탑승하고 세계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인류로 기록됐다. 그가 조종한 X-1 로켓 추진 항공기는 특별히 개조된 B-29의 폭탄 투하실에서 낙하되고도 13.9km 상공에서 마크 1.06을 달성했다. 이후 1953년 11월 20일에는 스콧 크로스필드에 의해 음속 2배의 비행이 달성됐고 곧 이어 동년 12월 12일에 이거 팀은 마하수 2.44를 달성하게 된다. 유인 항공기의 음속 돌파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저항이 적은 항공기의 외형 설계, 고속에서의 높은 공기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가벼운 재료, 안전한 구조물의 설계 등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음속 돌파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고성능 추진 엔진 개발 등의 기술적 진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속 돌파는 한 개인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전체 항공기 관련 기술의 진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음속 돌파의 위협 달성 후 곧 대부분의 전투기와 정찰기들은 초음속 항공기로 설계되기 시작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의 콩코드, 러시아의 튜-177 등 초음속 여객기의 출현을 앞당겨 일반인들도 초음속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초음속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초음속기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음속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속은 공기 중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를 말한다. 소리의 전달은 공기 중에서 압력 높고 낮음이 반복되면서 하동 형태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음속은 공기의 온도, 압력 혹은 밀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기압과 온도가 높은 해면에서의 음속과 일반 제트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10km 상공에서의 음속은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음속으로 속도를 나눈 값을 마하수라 부르고, 음속의 약 50% 이상의 속도부터는 항공기의 속도 값으로 마하수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즉, 항공기 속도가 마하수 1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의 전달 속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마하수 0.8 이하는 다음속, 그리고 1월 2일 이상은 초음속이라 일컫는다. 제트 엔진의 개발, 초음속 비행 시대 열려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성공하며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후 더 빠른 항공기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고, 이러한 고민이 초음속 항공기의 개발을 가져왔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 국가들은 전쟁에서 전투 및 정찰의 역할로서의 항공기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것 역시 초음속 항공기 등장을 이끌어낸 중요한 동기가 됐다. 항공기술은 양대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차 대전은 군사작전에서 항공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고, 2차 대전을 통해서는 혁신적인 항공기들을 위한 기술 발전의 토대가 이룩된 것이다. 초기 항공기의 몸체로 사용되던 목재 대신 알루미늄 합금과 같이 가볍고 단단한 금속 재료가 사용되면서 항공기의 전체적인 강도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높은 속도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형태의 항공기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내연 피스톤 엔진의 눈부신 기술 발달에 힘입어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추진 시스템이 개발돼 커티스 P-51 무스탕과 같은 고속 전투기와 B-29와 같은 대형 항공기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초음속 비행을 위한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기술은 제트 엔진의 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0년대까지 항공기 엔진은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력을 얻었으나 프로펠러가 받는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항공기 추진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초로 제트 엔진이 개발된 것은 2차 대전의 양대 적국인 영국과 독일에서였다. 영국의 프랭크 휘틀과 독일의 한스 폰 오하인이 초기 제트 엔진 개발의 주역들이다. 처음에 이동형의 기술자는 자신들 외에 다른 누군가가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1930년에 휘틀이 제트 엔진에 관한 특허를 먼저 냈지만 실제로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39년 오하이너다. 휘틀은 2년 뒤인 1941년 비행에 성공한다. 이후 이 제트 엔진 기술이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으로 이어져 초음속 항공기 출현의 밑바탕이 됐다. 초음속기의 장단점. 전투에서의 초음속기 역할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현재 대부분의 전투기가 초음속기라는 사실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전투 현장에 도달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적기를 제압하는데 큰 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시에는 작은 회전 반경으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하지 않으며 양마하수 1.5 정도의 속도가 일반적이다. 또한 초음속기는 정찰기로도 큰 이점을 보여주었다. 높은 고도에서 효율이 높은 제트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등 대공 무기의 위협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고정밀 관측 장치를 갖춘 인공위성에게 많은 역할을 넘겨주고 있다. 음속기가 여객기로서 갖는 장점을 말하자면 단연 짧은 시간 내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항공 여객기가 런던에서 뉴욕까지 비행하는데 약 7시간이 걸리는 반면 초음속 여객기였던 콩코드는 약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좁고 불편한 항공기 객실 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의 당일 출장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손익붐의 충격 어제뜨기가 비행 중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에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들리는 폭발음, 낮은 연비, 엔진 연소 시질소 산화물 배출 등에 의한 환경 파괴 등 여러 이유로 전투기를 제외한 민간 항공기들의 초음속 비행은 2003년을 마지막으로 모두 사라졌다. 초음속 여객기 운항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 엔진 개발 등이 필수 요건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의 연구 진전 현황, 미래의 발전 방향. 전투기의 응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초음속 항공기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단지 항공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현대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터보차지 엔진이나 의료 기술로서의 충격파 활용 기술은 초음속 항공기 기술이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된 예이다. 현재는 국가 간 군사적 경쟁의 주요 화두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략미사일의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마하수 3에 4를 넘어서 마하수 10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의 비행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미공군 연구소의 극초음속 기술 연구 프로젝트인 하이테크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 8월 이후 테스트 중인 X-51의 경우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내는 최신 스크램제트 기술이 응용된 미사일로 마하 5월 6일 이상의 비행 속도로 날아가 타격이 가능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더불어 현재의 스크램제트 기체들의 비행 테스트 계획 외에도 미공군 연구소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엔진 스케일을 늘리고 재사용성과 운용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스크램제트 엔진 사이클에 다른 추진 사이클들을 통합해 우주 궤도까지 날릴 수 있는 기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로켓 방식과는 다른 우주 비행 기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궁극적으로 극초음속 항공기의 개발을 현실화시켜 인천공항에서 뉴욕 케네디 공항까지 현재 14시간가량 걸리는 비행 시간을 2에서 3시간으로 줄여주는 여객기의 출현을 현실화